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머클리 핵점 어원 연상법 다이어트 강입니다. 이 다이어트 강은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이어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을 해드릴 겁니다. 10년을 공부해도 몰랐던 단어의 의미, 영단어의 특징이 뭐예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걸 선생님이 아주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직독직해 필수 어휘 다이어트 강. 오늘은 어드레스라는 단어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 드레스라는 단어를 뭘로 배웁니까? 옷으로 배웁니다. 옷. 근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만약에 옷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어드레스의 의미가요, 뭐 주소의 의미도 있고, 연설의 의미도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 주소를 쓰다, 우편물을 보내다, 또는 연설하다,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말하다, 또는 누구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 또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다, 다루다, 또는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다 의미,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의미를 달달달달 암기를 한다라고 그래도 금방 까먹죠. 영어 단어는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이 단어가 어떤 환경에 쓰이느냐, 어떤 문장에 쓰이는가를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달달달달 암기하지 마시고 영단어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어민들은 단어를 이해하죠. 무조건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이 단어는 이제 기본 중심 의미부터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 AD는 전치사 to라고 그랬죠. AD가 나면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전치사 to는 바로 방향 또는 쪽으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드레스라는 단어는 어원 자체가 바로 디렉션입니다. 이게 방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방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깨야도 방향 또는 뭐뭐 쪽으로 보내는 개념이 되겠죠. 동사적인 의미로 보신다면.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편지나 의견 등을 보내다. 의견을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단어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영단어 하나가 물리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의미와 또는 추상적인 의미 또는 비유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주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소를 쓰다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당연히 우편물을 보내는 개념이죠. 그럼 이런 우편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의미, 물리적인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는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추상적인 의미 또는 비유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연설도 되고 연설하다도 되고 또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도 되고 또 누구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의 의미가 이와 같이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 상황 등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주의를 보내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보는 거죠. 그 문제를 다루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완전히 철저하게 다루면 그 문제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단어는 하나의 기본 중심 의미가 있고요. 이 중심 의미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레스라는 단어를 오늘 완전히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드레스라는 단어를 옷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레스의 어원이 뭐냐면 바로 느렉이라고 그랬죠. 이 느렉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일직선, 방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right 또는 straight, 일직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일직선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일직선으로 하다라는 얘기예요. 일직선으로 하다. 그러면 야가 군대에서 군대용으로 쓰였다. 누레스라는 단어가. 그럼 당연히 뭡니까? 사병들을, 군인들을 일직선으로 한다는 얘기는 정렬시키다가 되겠죠. 그럼 정렬의 개념은 바로 또 정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동물에 쓰이면은 빗질하다 의미로 쓰였어요. 여러분들 동물들이 털이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걸 일직선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털을 정리해주고 정돈해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빗질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유적인 의미로 써요.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막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물건이 예를 들어 물건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혼동 상태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정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상황을 뭔가 좋게 만들다라는 얘기죠. 상황을 좋게 만들다라는 얘기죠. 보세요.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남한테 보기도 나쁘겠죠. 이걸 정돈을 합니다. 이게 상황을 좋게 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장식하다, 꾸미다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장식하고 꾸민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의상, 옷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겠죠? 옷 또는 옷을 입히다의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드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장식하다, 꾸미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코레이션이라는 단어랑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얘가 뭡니까? 데코. 장식하는 개념이 되겠죠. 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상을 당했어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을 좋게 만든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치료하다가 되겠죠. 이게 치료를 할 때는 붕대를 감기도 하고 약을 바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레스라는 단어가 치료하다, 붕대를 감다, 약을 바르다의 의미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단어가 유리에 쓰였다. 그럼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에 옷을 입히는 개념이에요. 소스 등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드레싱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알고요. 이런 다양한 의미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냥 이 단어를 옷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해드린 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어민의 어휘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동의어 유의어, 다루다 해결하다의 동의어 유의어, 워낙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treat이라는 단어가 뭐다? 다루다. 문제를 다루면 해결하는 개념이 되겠죠. deal with, 역시 다루다가 되겠죠. 문제를 다루면 해결하다가 되는 겁니다. cope with,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처하다로 암기했던 단어죠. 어떤 문제에 대처한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handle, 역시 다루다가 되겠죠. 해결하다가 되는 겁니다. settle이라는 단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이죠. resolve라는 단어도 해결하도 되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를 완벽하게, 이 아웃의 개념은 강조의 개념이에요. 완벽하게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쉬운 단어들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읽으시면 완벽하게 암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보시면은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어드레스는 무엇이냐? 그럼 당연히 주소가 되는 겁니다. 레지던스라는 단어도 주소, 주거가 되는 거고요. 어보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머스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노움이라는 단어는 도움 양식이죠. 요거의 어원이 뭐냐면 바로 하우스, 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도 역시 주소, 주거의 의미로 쓰이는데 주로 이 단어는요, 이게 법률 용어로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 자체는.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 그러면 뭐가 돼요? 이메일 주소가 되겠죠. 이메일 계정 그러면 이메일 어카운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메일 계정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입니다. 이때는 뭐 대통령이 나왔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연설이 되겠죠? 연설이 됩니다. 오늘 밤에 TV에 방영이 될 대통령 연설이 되는 겁니다. 연설은 스피치라는 단어가 있고요. 딜리버리라는 단어도 있죠. 이것까지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편지가 나왔네? 그럼 뭐 이게? 주소가 올바르게 기입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딜리버가 뭡니까? 배달하다죠. 배달은 배달인데 잘못 배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집으로. 다섯 번째 보니까 미팅이 있네요. 미팅의 의미가 뭐예요? 회의가 되겠죠. 회의 때 연설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회의에서 연설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을 봤더니 나는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가 영어로 나에게 어드레스를 했다는 얘기죠. 어드레스라는 건 당연히 여기서는 뭐야? 말을 걸다,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나에게 말을 걸어와서 나는 깜짝 놀랐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봤더니요. 이제 be addressed as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럼 보세요. address라는 단어가 나오고 A가 나옵니다. as가 나오고 B가 나와요. 그럼 A하고 B는 뭐냐면 동격입니다. 이때 as가 동격의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적어에는 원래 이게 수동이니까 능동태 목적어가 빠져나온 것이죠. 우리는 판사를 뭐로 불러야 된다? your honor라고 불러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어드레스라는 개념은 호칭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호칭을 your honor라고 불러야 된다. 판사에게는 판사님이라고 이렇게 존칭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문을 봤더니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이 어드레스라는 동사의 대상에 이슈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슈가 뭐예요? 문제나 쟁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드레스의 의미가 뭐예요? 그 문제를 다루다, 문제를 해결하다. 이해되셨죠? 너의 에세이는 진짜 쟁점들에 대해서는 어드레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고심을 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드레스는 이때는 뭐예요? 동의어가 늘 위스가 된다는 얘기죠. 10년을 공부해도 몰랐던 다이어. 여러분들 영어 실력, 고급 영어의 기준은 바로 다이어, 컨텍스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직독직해의 필수 어휘가 되겠죠? 이번 기회에 선생님하고 다이어를 완전 정복 한번 해봅시다. 완전 공짜인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지인 공유, 알림 설정 꼭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꾸준하게 어휘 공부를 하시면은 누구보다도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어휘력이 있으면 뭐요? 독해도 잘할 수 있고 영작도 잘할 수 있고. 이해되셨죠?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존버하시기 바랍니다.